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겨울철에는 우리의 피부도 바싹바싹 메말라가기 마련이죠.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피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오늘 알톡2에서는 우리 머리카락 속에 숨겨져 있는 두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제 겨울철 돼서 옷 색깔도 어두워지는데 어깨에 하얗게 내려앉는 각질이나 비듬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 머리가 붉어지고 또 그 부분이 아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피부염이 시작된 거죠.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 씻는 문화 때문에 피부가 더 망가진다. 몸을 씻고 나서 보습제 바르는 것처럼 두피에도 보습제를 꾸준히 충분하게 발라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샴푸 대신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 건강에 더 좋다. 그런 속설을 많이 듣고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겨울철에 조심해야 할 두피 건조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피부과 송혜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부터도 겨울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고 자꾸 발긋발긋 올라오는데요. 이 피부 같은 경우에 뭐 얼굴이나 몸은 눈에 보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지만 두피, 머릿속은 머리카락에 가려서 안 보여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겨울이 되면 두피도 건강이 안 좋아지나요? 네, 일반적인 피부 상태와 마찬가지로 두피는 똑같이 영향을 받는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피는 다른 피부 부위하고 달리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죠. 이 머리카락 주변에는 기름을 만드는 피지선이 발달해 있습니다. 또한 땀샘도 발달해서 평소에 건조해지지 않도록 땀을 많이 내고요. 그다음에 신경과 혈관 분포가 더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달한 그 민감한 조직이 어떤 이유로 손상이 되면은 훨씬 그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겨울철에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두피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구나, 관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증상 어떻게 대표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머리를 감고 나면 조금 머리가 쪼인다 그럴까? 땡기는 느낌 같은 게 나겠죠. 피부랑 똑같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려운 느낌이 나기 시작하고 예를 들면 색을 진한 옷을 입을 경우에는 자꾸 어깨 쪽에 뭐가 떨어지지 않나 신경이 가기 시작할 거고요. 네. 손이 자꾸 올라가게 되고 만지면 아프거나 쓰라린 그런 부위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두피 이상 증상을 처음 나타내는 신호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제 겨울철 돼서 옷 색깔도 어두워지는데 어깨에 하얗게 내려앉는 각질이나 비듬이잖아요. 이런 비듬은 왜 더 심해지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피에 기름기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기름기를 어떤 이유로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머리를 자주 감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주 감아주는 행위는 단순히 기름기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자극을 피부에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적절히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마치 여름철인 것처럼 땀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계절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를 소홀히 하면은 보상받지 못한 그 두피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각질을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머리 샴푸하는 건 똑같은데 실제로 날씨는 훨씬 건조해졌기 때문에 두피가 예전만큼 기름기나 수분을 얻지 못해서 각질이 더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네, 거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실은 뭐 비듬 조금 나온다고 그리고 머리 좀 가렵다고 병원 가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뭐 한두 번씩 머리 가려운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려우면 병원에 가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짧게는 1주, 길게는 한 2주 정도 사이를 시도를 했는데 네. 평소와 같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병원에 찾아오셔서 자문을 구해보실 필요가 있는 때가 되겠죠. 또 이게 뭐 비듬 가려움과 함께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이 머리가 붉어지고 또 그 부분이 아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두피가 붉어지는 거는 두피의 혈류가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두피의 혈류가 증가하는 건 대부분 염증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피부염이 시작된 거죠. 아무래도 머리가 붉고 가려우시다면 그냥 긁거나 에이 지나가겠지라고 방치하시기보다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샴푸 대신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 건강에 더 좋다. 정말 그런가요? 네, 그런 속설을 많이 듣고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세정력인 면에서 기름을 제거하는 능력 면에서는 비누가 뛰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머리를 감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름때만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고 모발의 윤기도 유지해야 되고 보습에 대한 것도 훨씬 민감하게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비누들은 대개 세정력에 그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모발과 함께 같이 있는 두피를 정리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의 그 상태를 염두에 두고 만든 샴푸를 사용하는 게 보다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샴푸도 여러 가지 그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세제이니까 사용을 하는데 주의를 좀 하실 필요는 있겠죠. 이게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들이잖아요. 비누보다는 샴푸가 머리에 더 적합한 세제니까요. 머리를 감으실 때는 비누보다는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건강을 위해 더 좋을 듯 합니다. 성혜준 선생님과 함께 두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오늘도 짐볼 운동 배워봅니다. 이진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허리 강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네, 운동인가요? 오늘 또한 이제 허리 강화 운동입니다. 오늘은 균형 감각과 그리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으로 허리 들어 올리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짐볼 위에서 허리를 들어 올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자세 배워볼까요? 네, 오늘 배우실 운동은 허리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양 다리를 골반 넓이로 고정하여 주시고요. 네. 그리고 골반과 배를 짐볼에 가까이 대주시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두 다리를 뻗어서 일직선으로 고정을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양손은 귀 근처에다가 고정을 하여 주십니다. 자, 이때 균형을 잘 잡으시면서 천천히 허리를 위로 들어 올려 주셨다가 약 2에서 3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요. 또다시 천천히 힘을 빼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허리를 들어 올려 주시면서 2에서 3초 정도 유지를 하셨다가 천천히 힘을 빼주시겠습니다. 네, 숨은 편안하게 쉬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횟수는 약 한 15회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Vacilón, qué rico vacilón. Cha cha cha, qué rico cha cha cha. Vacilón, qué rico vacilón. Vacilón, cha cha cha, qué rico cha cha cha. Your papa is too tired to play. You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go away. 네, 계속해서 송혜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앞서서 가려움증이나 비듬, 뾰루지 같은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을 야기시키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진에 나타난 두피가 건강한 두피입니다. 색도 붉지 않고 각질이
드러나 있지 않죠. 네. 모발에도 윤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측의 사진을 보면은 이제 과도한 각질이 비듬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두피의 색깔도 왼쪽에 비해서는 붉은기를 띠기 시작하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비듬이 조금 심해졌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두피의 건조증이 막 시작되고 있는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병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잘 이해해서 생활을 변경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이제 병적인 상황입니다. 이쪽 그림을 보면은 각질이 기름기가 많은 각질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두께 자체가 다르네요. 네, 아까랑. 이런 것은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질환 때 흔히 보이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기름이 많이 생기면은 우리 증식하기 좋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같이 사는데요. 그래서 이런 세균이나 곰팡이가 증식을 하면서 증상이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세균이 증식한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 가지고 생기는 그런 형태의 피부염이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병이고요. 이게 좀 더 흔하고 지금 보시는 이런 각질은 은색에 하얗게 섞어 바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각질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름기가 없는 각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 두피에 생기더라도 모발과 보통 피부의 경계부를 포함해서 이렇게 침범이 되는 경우 뒷목선에도 보면은 이렇게 귀 뒤까지 이렇게 침범되는 이렇게 건조한 각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건선이라는 질환을 앓을 때 두피에 생기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선은 지루 피부염처럼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머릿속에부터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건선을 앓고 계신 분들의 반수 이상이 머릿속에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병원에 와서 치료할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피 관리를 계속한다든가 아니면 자가치료를 뭔가로 해본다든가 각질을 다 떼버리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물에 불린 다음에 각질을 막 제거하고 떼수건으로 밀고 뭐 이런 일을 하면은 이제 그 심해지는 정도가 자연적으로 심해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건선의 경우에는 자가진단하셔서 치료하시거나 민간요법 쓰지 마시고요. 꾸준히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살기 좋아지면서 뭐 씻는 문화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 씻는 문화 때문에 피부가 더 망가진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겨울철에 많이 씻는 게 더 안 좋은 건가요? 사람의 몸에는 피부가 이렇게 미용의 대상으로 이렇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외부로부터 나쁜 자극을 주는 인자들과 세균 같은 게 침투 못하게 하고 내 몸에 물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얇은 기름의 막이 피부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절이 건조해지면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생활 습관상 여름에 하던 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속 피지를 제거하는 일을 반복하거든요. 따라서 겨울에는 주 3회 또는 2회 이 정도로 줄여서 하시는 게 좋겠고 머리는 더더욱 그 보습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예를 들면 몸에는 우리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건조한 계절이 되고 나이가 드시면은 보습제를 꼬박꼬박 발라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머리에 대해서는 어떠냐는 거죠. 몸을 씻고 나서 보습제 바르는 것처럼 두피에도 보습제를 꾸준히 충분하게 발라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두피에 뭔가를 바른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떡진다고 하는 기름낀 머리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두피는 몸하고 좀 달리합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4시간에서 한 8시간 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퇴근하고 나와서 집에서 머릿속에다 보습제를 넉넉히 바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카락에 묻은 과한 그 보습제를 그냥 씻어낸다. 이런 수준으로 비누를 쓰지 말고 보습제만 갖고 해보십시오. 그럼 저같이 제품을 쓰는 사람은 샴푸로 해야 될 텐데. 이제 일주일 내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정상인의 경우에는 주말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이 났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 해주면 충분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린 지루성 피부염이나 건선과 같이 극도로 두피가 건조한 분들은 거의 매일 하셔도 됩니다. 대신 순서를 바꿔서 보통 씻고 나서 보습제 바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4시간이나 8시간 전에 보습제를 바르시고 그 후에 물로만 헹궈내시는 방법으로 머리를 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습제만 사용하는 걸로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네, 아주 심한 분은 먹는 약을 써서 전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외용제로 치료가 잘 됩니다. 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바르는 약 갖고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분이 그걸 어떻게 바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피에다가 연고나 물약을 발랐다고 해서 그게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조하니까 거기다 뭘 발랐다 하더라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시간 전쯤에 머리를 감기 전에 미리 발라둬요. 그러면 피부가 보습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약을 발라보십시오. 그러면은 흡수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오늘은 두피 건조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겨울철에는 두피에도 보습제를 발라줄 필요가 있다, 없다. 뭔가요, X인가요? 옵니다. 네. 그래서 흔히들 보습제는 몸에 머리카락이 없는 곳에만 바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머릿속, 두피에도 보습이 필요합니다. 다만 몸에 바르는 보습제하고 달리 모발에 묻어서 끈적끈적해질 수가 있으니까 로션 타입으로 된 거를 고른다. 두 번째는 바른 후에 손등에 좀 발라보고 물로 씻어보면은 물에 잘 미끈미끈하게 풀려나가는 게 있고 기름지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물에 잘 풀려나가는 타입의 보습제를 고르셔서 그것을 머리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도 두피 건강 지키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 보고 하시면 돼요. 손 너무 많이 올리시는지 앞으로 많이 나오시면 안 돼요? 이 앞서서 가려움 좀 이거 못 쓰겠네요.